안녕하세요. 물리 연기분 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자료는 그 합격생의 공부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데이터는 작년 그 11월 말쯤에 봤던 파이널 모의고사에 그러니까 현장에서 봤던 시험이랑 그다음에 온라인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 합산된 데이터인데 제가 항상 매주 시험을 보면 이런 그 성적 결과를 공지해 드려요. 여기 보면 이름인 부분이 있고 이름을 자기가 쳐야죠. 시험지에다가 답안지에 쓰고 여기에 수험 번호가 있는데 수험 번호는 연세대 고려대 이렇게 분리해서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14 뭐라고 쓰면 여기가 전자공학과를 내가 지원했다는 얘기고 고려대도 마찬가지예요. 지원하고 그리고 이때 9회 모의고사는 이제 5문제를 제가 냈고 그 5문제에 배점이 뭐 20점짜리가 쭉 돼 있고 총점이 나와 있고 여기 최종 석차가 있고 여기 지원했던 과에 그 몇 명 모집에 몇 명이 그러니까 아니, 합격이 아니라 몇 등 하고 있는지 등수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그 1월 달부터 뭐 1월 달, 3월 달 계속 진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데이터니까 마지막에 결과만 제가 가져와 봤는데 여기 보면 주황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합격한 친구들이고 여기 흰색 비어 있는 친구들이 연락이 안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이제 성적이 없다는 것은 이제 시험을 응시하지 않은 친구들 보통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쭉 올려볼게요. 올려보면서 몇 가지 데이터를 좀 보고 싶은데 결론은 그거예요. 아, 수업을 열심히 빠지지 않고 매번 시험에 응시하고 그리고 마지막 그 한 11월 말쯤의 결과가 한 뭐 70점, 80점 근방에 이렇게 머물러 있고 그 학과든 무슨 전체든 석차가 20등 안에 이렇게 들 수 있으면 거의 다 합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내려보면 여기 보면 이제 시험을 안 본 친구들은 좀 잘 합격하기 어렵고 그리고 매번 시험을 보고 한 친구들 여기 좀 비었죠? 이렇게 좀 그런 친구들 있고 여기는 가득 차 있고 약간 끊기긴 하는데 쭉 넘겨볼게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제 요 평균이 나와요. 60 몇 점의 평균이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데이터 할 수 있는데 그 문항별로 이제 정답률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뭐 72%, 그다음에 54%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시험을 보고 이 데이터를 공지하거든요. 일주일 뒤에. 그러면 그 데이터를 보고 내가 몇 명 중에 몇 등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문항별 정답률이 얼마인데 내가 왜 이걸 틀릴까? 이런 걸 이제 고민하라고 이런 데이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다 보니까 합격하는 친구들은 뭔가 약간의 규칙이 있다. 그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좀 보면 합격에서 중요도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봐요. 뭐 시험을 아주 잘 봐야 된다. 아니면 학점이 아주 좋아야 된다. 몇 가지 요소가 많잖아요. 근데 연고대 편입은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보면 필기 점수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필기 점수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합격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고 그리고 이제 인원이 많은 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두세 명이 아니라 한 20 몇 명 뽑는 그런 학과는 그만큼 이 점수가 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스펙이 아니면 점수가 학점이 아주 모자라도 시험을 아주 잘 보면 합격한 사례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도가 당일날 보는 시험 점수, 좀 전에 봤던 그 표 있죠. 그런 엑셀 시트에 나와 있는 점수 한 70에서 80 이상을 계속 넘길 수 있으면 거의 다 합격을 하고 중요한 건 이제 뭐 3월 달에 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속 이제 관리해야죠. 관리해서 11월, 12월 달에 아까 보여드린 그런 점수대에 있으면 거의 다 합격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학교 학점이 있는데 뭐 학교가 아주 전적대가 나쁘지 않고 학점이 좋으면 당연히 가능성이 높죠. 근데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이 학점을 잘 보세요. 학점이 좋을수록 합격하는 데 유리해요. 이렇게. 근데 그거는 그 학교에서 학점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점을 좋은 친구들이 시험 관리를 잘하고 성적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계속 상담받다 보면 이렇게 물어봐요. 학점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 4.3이래요. 이렇게.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평상에 질문하거나 저한테 가져오는 이런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공부하는 방법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친구가 처음에 대학을 갔을 때도 처음 듣는 과목을 본인이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면서 자기만의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이렇게. 물론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뭐 인플레이션 됐다 해서 학점이 뻥튀기 할 수 있지만 그냥 자기가 이만큼의 인풋 노력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를 스스로 아니까 편입 공부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학점이 낮다고 해서 불합격이 되는 게 아니고 학점이 좋은 친구들은 그만큼 시험을 잘 볼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학교가 2년 전문 학사를 갖고 있는 친구도 합격하고 그다음에 그 있죠. 학점은행제 친구도 합격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구대표님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학교고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만 기본은 시험을 아주 잘 보는 게 제일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뭐 학점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죠. 근데 낮더라도 뚫고 가야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본 아주 가장 낮은 학점은 2점 후반대도 있었고 3점 초반대도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이 합격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과를 선택을 잘 하고 몇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기본은 성적을 잘 받자. 그리고 지금 이걸 듣고 있는 재학생 친구들 있잖아요. 아직 학점에 여유가 있다기보다 학점을 올릴 수 있는 시간 여유 그런 거. 그런 친구들은 학점 관리를 좀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학점이 높다고 해서 가기 유리한 게 아니라 학점 관리를 하는 그 방법, 공부하는 습관 이런 거를 학교 다니면서 잘 이렇게 관리하면 편입 공부할 때 특히 후반부 여름방학부터 12월까지가 굉장히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영어 점수는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자소서 있죠. 자소서도 다들 열심히 써요. 그러니까 내가 자소서 이렇게 보통 저한테 한번 읽어봐달라고 이렇게 오는 친구들 중에 너무나 형편없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다들 정성을 들여 열심히 써요. 그러니까 자소서 자체로 이제 뭐 점수를 엄청 매기기 어려운 것 같은데 자소서가 중요할 때가 있어요. 딱 하나. 그때는 이제 딱 컷에 걸릴 때. 그러니까 이 학교 입장에서는 A와 B 중에 누굴 뽑을까? 그럴 때는 뭐 성적도 되게 비슷하고 다 비슷해. 그러면 이걸 보겠죠, 참고를.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제 막 이상하게 막 쓰지 않고 그냥 자기를 잘 이렇게 포장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정도만 해도 예? 합격하는데 크게 막 마이너스 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험 점수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언제부터 공부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10월 말까지 특히나 마지막 한 2달 정도의 성적 관리를 해주는 거 그게 가장 필요해요. 자, 요거는 이제 보면 작년에 1년 동안 공부했던 그 어떤 친구의 성적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요거 이제 3월 달부터 3, 4, 5, 6, 12월까지가 있는데 물론 이제 시험을 매주 보죠. 매주 보는데 이건 그냥 제가 하나씩 샘플을 뽑았어요. 그냥요. 뭐 3월 달에 하나 몇 회 뽑고 4월 달 몇 회 뽑고 그 친구를 따라가 봤어요. 이 친구는 전전을 합격했고 양쪽에. 근데 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물리를 잘할 것 같지만 3월 달부터 시작한 친구가 성적이 여기 보면 이게 푸른색이 성적이고 점수 이게 붉은색, 주황색 계통이 이제 등수를 나타내요. 그래서 3월 달에 본 시험 성적은 40 몇 점 정도가 되고 등수가 이제 한 50등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태로 쭉 간다면 합격하기 되게 어려웠는데 초반에 2달 정도 되게 고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확 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등수가 막 올라가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계속 꾸준하게 했어요. 계속. 그리고 기억나는 것은 저한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불구하고 점수가 잘 안 나온다. 방법이 있느냐? 계속 그런 걸 따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몇 가지, 너한테 필요한 건 뭔 것 같아.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죠. 예. 근데 그게 2달을 지나고 다시 5월 달에 다시 처음부터 반복되는데 좀 뛰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점수라는 게 시험이라는 게 공부라는 게 이렇게 내가 공부량을 쫙 늘린 데서 점수가 확 올라가는 건 아니고 한번 반복할 때 확 보통 뛰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3월 달부터 4월 달 동안 2달 동안 열심히 해도 그냥 제자리 느낌이 나다가 5월 달에 가서 3월 달에 했던 걸 다시 처음부터 반복하는 그런 강의였는데 그 강의에 딱 왔을 때 점수가 이만큼 뛰더라고요. 이렇게요. 그리고 자기 등수 내려가고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마지막 막 기말고사 같은 거 볼 때 다시 뚝 떨어지고 점수가 그리고 또 방학 때 돼요. 7, 8월 달에 다시 쫙 올라요. 이렇게. 제가 봤던 것은 이 점수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 물론 등수는 쭉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피크가 뭐냐면 7, 8월 달에 학교를 다니니까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방학밖에 없다. 이때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7, 8월 달에. 그래서 이만큼 올려놓고 그 다음 9월 달에 학교를 가니까 다시 쭉 떨어져요. 이렇게요. 근데 한번 이렇게 쭉 올라갔다는 것은 공부하는 맛을, 공부하는 방법을 깨우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질문도 많이 하고, 그래서
여기 좀 내려갔지만 다시 금방 복구하더라고요. 11월, 12월 달에. 최종은 아주 그냥 기분 좋게 합격을 했지만 처음부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합격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뭐 개인적인 노력도 있을 거고 계속 이제 저를 귀찮게 한 게 있어요. 계속 질문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당장 물리 같은 걸 이게 보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도 물리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어려워서인데 당연히 공부 처음 시작할 땐 되게 어려워요. 여기에 머무를지 몰라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어차피 공부하려면 극복을 해야 되니까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따가 이제 방법 같은 거 좀 알려드릴 텐데 그런 방법을 찾아서 계속 노력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했는데도 안 돼. 왜 이렇게 안 되지? 문제가 안 풀리지? 그거는 아직 처음부터 반복이 안 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다가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한번 쫙 뛸 때 있어요, 이렇게요. 계단 형식으로. 이런 거를 맛을 보고, 야, 내가 이거 잘 되네? 점수 시험 보니까 내가 선생님 뭐 80점 이상 맞으면 합격이다라고 자꾸 얘기했는데 한 번도 80을 넘은 적이 없다가 이런데 한번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넘기는 맛을 딱 보면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약간 자신감 같은 게 딱 생겨서 자기 그 뭐죠? 그러니까 시간에 맞게 잘 공부하니까 끝까지 잘 간 것 같아요. 합격도 하고.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걸 잘 극복하는 방법, 그걸 잘 찾아가야 돼요.